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 키워드는 영어로는 Capital Structure, 자본 구조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자본 구조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줄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1년 방송된 스피드 편과 2015년 방송된 바보 전쟁 순수의 시대 특집 편이며 무한도전 멤버 전원 플러스 홍진경 씨께서 자본구조 설명을 위해 대활약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자본구조라는 금융상식 개념을 잘 정리한 무한도전 비디오 자료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오른쪽 무한도전 바보전쟁 순수의 시대 특집편에서 사칙 연산 문제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답과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는 바보 오벤져스 멤버들을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홍진경 씨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에서 폭발하는 노홍철 홍카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구조 또는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테이블은 회계학, 금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접하시는 바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공식이죠. 바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며 이들 중 이미지의 초록색 부분으로 분류되는 부채는 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외부 투자금을, 그리고 주황색 이미지는 바로 주식 발행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외부 투자금을, 그리고 이처럼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되는 현금에서부터 공장시설, 재고물품들 모두 이들은 남색 또는 네이비색 이미지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뤄본 기존 무한도전 금융상식 유튜브 링크를 댓글 게시판에 공유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식은 곧 박명수, 채권은 곧 유재석이라 설명드렸던 기존 무한도전 금융상식 주식과 채권 컨텐츠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에는 또다시 그 형태에 따라 우선주, 보통주 등등 세분화되겠으며 채권 역시 그 형태에 따라 사채, 전환사채 등등 세분화되는 한편 근본 핵심 개념은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발행하기에 곧 자기 자본을 의미한다면 채권의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남에게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 법률적 책임이 귀속된 타인 자본을 의미합니다. 기업 자본 구조는 이처럼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확보된 주식 또는 자기 자본과 부채 또는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을 의미합니다. 타인 자본이 더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 한편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기업 살림을 꾸려나가려는 차원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채와 자본 또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은 매우 중요한 사업 결정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기업이 외부 투자금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을 기반으로 수년간 사업 대박을 이끌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궤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면 해당 기업은 오랜 기간 기업을 믿고 투자해온 외부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회사 이윤에 대한 환원 정책을 펼칠 텐데요. 이른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 지급 또는 자사주 매입 정책으로, 반면에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이자금 지급 및 원금 지급의 형태로 회사 이익 나누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회사의 잉여 현금에 대한 지급 순서는 어떨까요? 자본구조 불문율 공식에 따르면 기업은 우선 타인 자본으로 대변되는 채권단에게 선지급을 마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자기 자본으로 대변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공유해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잉여 현금에 대한 환원 정책 차원에서 채권단 우선 지급이 완료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자본구조 불문율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딱딱하셨죠? 자본구조 또는 캐피털 스트럭처 기본 개념을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설명해줄 첫 번째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1년 방송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입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에서 다른 차로 바꿔 탈 기회를 확보하게 된 우리의 무한도전 멤버들. 차 안에 있던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서 건너편 전화박스로 가게 된 우리의 유반장 유재석 씨. 새로 갈아탈 차에는
7명의 무한도전 멤버들 중 6명밖에 탈 수 없는 소형차이기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멤버를 한 명만 고르라는 요구에 유 반장은 노 가르시아 노홍철 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유재석 씨로부터 선택을 받은 노홍철 씨는 또다시 정용돈 씨를 선택, 이후 하하, 정준하, 길, 박명수 순으로 폭발 직전 버스에서 차례차례 탈출하게 되는 우리의 무한도전 멤버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도 내리고 싶다고 해서 우왕좌왕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던 협박범의 지시에 따라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스스로 선정한 한 명 한 명씩의 멤버 이름이 호명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탈출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음대로 하차가 아닌 룰 규칙에 입각한 하차 순서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구조 또는 캐피털 스트럭처 개념 정립을 도와줄 고마운 두 번째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5년 방송된 바보전쟁 순수의 시대 특집편이며 홍진견님을 초빙 교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보전쟁 순수의 시대 특집편에서 바보 어벤져스 멤버들에게 건네진 첫 번째 산수 문제, 바로 2 플러스 2 곱하기 2는? 그리고 정적을 깨는 홍진경 씨의 한마디, 이거 8 아니야? 2 플러스 2는 4, 그리고 4에 2를 곱하니 당연히 8 아니야 하면서 왜 다들 모르냐며 황당해하는 홍진경 씨의 모습.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정준하 씨는 홍진경 씨에게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구성된 사칙 연산에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칙 연산 불문율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두 편의 무한도전 에피소드들. 왼쪽은 스피드 특집편에서 가장 먼저 탈출에 성공한 1조 그룹, 유돈노 그룹, 즉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 그룹, 그리고 그 뒤로 탈출 2차 그룹이었던 하하, 정준하, 마지막 3차 그룹으로 분류되는 길과 박명수 씨. 오른쪽 순수의 시대 특집편을 통해 배워본 사칙 연산 원칙은, 즉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이후 덧셈 뺄셈을 나중에 계산해야 한다는 사칙 연산 원칙. 자, 방금 살펴봤던 두 편의 무한도전 에피소드 결과물을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에서 흥행보증수표, 유돈노 조합으로 대변되는 안정적 채권단들이 가장 먼저 탈출한 이유, 그 뒤를 하하, 정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박명수가 순차적으로 탈출하던 그 순서. 테러범의 협박과 차가 폭발할 것이라는 일촉즉발 상황일지라도 우왕좌왕 탈출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탈출함이 아닌 정해진 원칙에 준수해서 차례차례 탈출해야 했던 바로 그 상황. 또한 무한도전 순수의 시대 특집편에서 제대로 복습했던 사칙 연산 계산법. 원하는 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칙 연산이라는 룰과 규칙에 의거한 대로 원칙에 맞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다음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식을 준수해야 했던 바로 그 상황.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구조에 입각한 지급 우선순위 역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누구를 더 편애하기에 그쪽을 먼저 지불함이 아니라 지급 우선순위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안정적 자산 형태를 띤 채권과 같은 타인 자본에 대한 우선 지급이 선행된 후 자기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투자자들, 즉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화려한 결혼식이나 성대한 파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샴페인 타워에서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자본구조, 캐피털 스트럭처와 같은 자본구조의 지급 우선순위 개념을 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장면에서 샴페인 병 안에 들어있는 샴페인 술은 한 기업이 벌어들인 사업 자금에서 기업 살림을 위한 제반의 사업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남은 잉여 자금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잉여 자금은 곧 기업의 오너들로 대변되는 주주들과 채권단들에게 어느 정도 환원해야겠죠. 그렇다면 지급 우선순위에 입각, 기업이 남은 여유자금을 풀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지급받는 채권의 위치는 다음 이미지 내 샴페인 타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숫잔들로 대변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쪽에 샴페인 글라스가 채워져서 그 다음 밑쪽으로 흘러내려갈수록 주주들 중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그리고 이후 남은 술은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채워나가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기업의 자본 구조는 채권과 같은 남의 자본과 주식과 같은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자본 구조 불문율 공식은 바로 기업의 잉여 자금은 우선 타인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단에게 선 지급을 마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자기 자본으로 대변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에서 폭파 차량 탈출 우선권을 배정하던 장면, 무한도전 순수의 시대 특집편에서 제대로 복습했던 사측 연산 계산 장면, 테러범의 협박과 차가 폭발할 것이라는 일촉즉발 상황일지라도 우왕좌왕 탈출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탈출함이 아닌 정해진 원칙에 준수해서 차례차례 탈출하던 그 상황, 또한 사칙연산이라는 룰과 규칙에 의거한 대로 원칙에 맞게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다음 덧셈 뺄셈을 계산하는 방식을 준수해야 했던 바로 그 장면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구조에 입각한 지급 우선순위 역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누구를 더 편애하기에 그쪽을 먼저 지불함이 아닌 지급 우선순위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안정적 자산 형태를 띤 채권과 같은 타인 자본에 대한 우선 지급이 선행된 이후 자기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기업 자본 구조와 잉여 현금에 대한 지급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